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게 은퇴 후의 나의 생활비.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제가 은퇴 준비를 이제 고민을 하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은퇴 후에 그런 생활비라든지 그런 플래닝을 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좀 동기부여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은퇴 후의 준비를 위한 동기부여. 원현 씨 잘 들어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 저 준비 지금부터 해야죠. 아직 30대죠. 네.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가 30대 있으세요? 네. 총각인 줄 알았어요. 외모로 봤을 땐 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원현 씨가 있고 저는 없어요. 네네. 동기부여 해주시죠. 네, 동기부여 갑니다. 네. 자, 2021년 연방노동통계청에 따르면요. 네.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신 후에 많은 분들이 소셜연금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셜연금은 내 현재 생활비의 40% 정도밖에 해결을 못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나오는 금액 그렇죠. 보니까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80%의 미국인들은 은퇴 후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미 통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셜연금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죠. 원현 씨가 소셜연금 탈 때쯤이면요. 네. 40%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사실은 이게 아껴 쓴다고 해도 40% 반도 안 되는 걸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경제가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잘 보면 이게 참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 직업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이제 물가 상승과 또 고금리 시대에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그런 은퇴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될 수 있거든요. 동기부여를 겁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군요. 여러분들 세일즈의 기본은 겁주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 세일즈의 기본은 나 너무 유튜브 좀 봐놔봐. 공포감 조성. 이런 B급 감성 좋아요. B급 감성 좋아요. 자, 그러면 은퇴 후에 생활비 걱정하실 분들. 근데 이게 꼭 그 어리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거니까 일단은 유니스 씨의 전화번호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213-598-0119입니다. 213-598-01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13-598-0119 유니스 씨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 번호가 되겠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뭐 들어가 보죠. 어떤 거예요?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특히 이 실질적인 생활비를 평생 동안 걱정 안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종신연금 특약이 들어가 있는 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신연금 특약이요? 네네. 그러면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와. 네네. 근데 소셜 시큐리티하고 달라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은퇴 후에 나라에서 받는 이 소셜 시큐리티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먼저 목돈을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은퇴하실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종신연금을 딱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평생 동안 나의 생활비가 개런티로 따박따박 은행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원금이 다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렇게 버젓이 눈 떠 있는 한 여러분들 은행에 생활비가 따박따박 꽂힌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0만 불이고 20만 불을 목돈 넣어놓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자가 쌓이는 겁니까? 은퇴할 때까지 이자든 뭐든 내 인컴 베이스를 늘려서 계속해서 금액은 늘어나는 거고요. 늘어나서 내가 은퇴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딱 한 번 신청하면은 정해져 있는 인컴이 나한테 들어오는. 뭐 매달 얼마나 받겠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께서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버터 녹듯이 이게 은행에 돈 들어가 있어도 그럼요.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녹아나잖아요. 이게 돈이. 나는 분명 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카드 명세서를 봐도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그러면은 얼마를 넣었을 때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해볼까요? 아 조금 더 이따가 할까요? 아직 인터뷰가 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서. 기본박두. 대본에 페이지 3가 있는 것 같은데 원일 씨? 잠깐만, 우리 아직 2야 대본에. 빨리 듣고 싶어요. 네네네. 어쨌든 원금을 다 써도 내가 처음에 넣었던 금액보다도 그게 다 소진되더라도 돈은 계속 나온다는 개념이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솔깃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돈을 준다고? 원금이 다 소진돼도 돈을 준다고?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플랜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금은 정말로 종류가 많아요. 그 네. 뜻은 뭐냐면 내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디자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후 나의 생활비를 연금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죠? 뭐냐면 연금을 통해서 나는 자산 증식, 즉 돈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연금을 통해서 나는 평생토록 생활비를 개런티 받을 것인가? 연금이라는데 돈을 넣어서 이거를 내 자산을 더 불리게 원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또박 생활비를 받겠느냐? 그렇죠. 저는 생활비. 정답. 이 두 플랜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지가 막 뻗쳐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른 플랜들이 있으셔서 좀 생활비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제 실제 고객님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은 인컴이 충분하세요. 네. 렌털스 인컴으로 충분히 들어오시고 렌트 인컴이. 렌트 인컴으로 충분히 들어오시고 또 소셜도 많이 받으시고 네.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뭐 펜션으로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데. 근데 이분은 연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는 플랜을 또 가입하셔서 괜히 또 세금만 더 내게 되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잘못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산 증식이 목적인 플랜이었는데 잘못 가입을 하셔서 좀 새로 이렇게 이걸 캔슬하고 좀 다른 데 돈을 옮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증식으로 처음엔 생각을 하셨는데 몇 번 바꾸다 보니까 생활비 받는 플랜으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군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손해보고 계셨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실제 내 원금은 인컴 받는 특약에 대한 피가 나가서 오히려 원금은 더 줄어들고 이분은 인컴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세금만 더 내게 생겼고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캔슬하려고 하니 페널티가 너무 세고 이 어려운 말로 우리가 진퇴양난 이런 건 방법이 없나요? 이런 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원현 씨 이제 아직 페이지 3야. 이제 페이지 3 넘어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니스의 굿라이프 유튜브를 보고. 써니 씨보다 더하네.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이. 유니스님 잘하시네요. 일단은 채팅방에서도 몇 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또박또박 받는 건지 오늘 요거 일단 말씀드리고 들으시다가 여러분 내 상황은 좀 다른데 궁금하신 분 그래도 문의하실 분들은 유니스 씨한테 전화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연금 플랜도 전화하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213-5982-0119입니다. 213-598-0119번입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이 어떻게 연금을 또박또박 받는 건지. 네, 제가 실제 사례를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55세의 부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플랜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 가입하셔도 되고요. 또는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평생 생활비 준비가 가능하세요. 자, 이 55세의 부부가 예를 들어 10만 불이라는 목돈을 이 평생 생활비 보장연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65세, 즉 10년 후부터 인컴을 받길 원하세요. 55세에 10만 불을 넣으셨습니다. 부부가요. 그리고 10년 후인 65세부터 인컴을 받길 원하신 거예요. 이제 타겠다. 라고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년 14,000불 가량, 즉 원금의 14%가 되는 금액을 평생토록 개런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달을 그러면은 1,000불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10만 불을 55세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65세 때부터 내가 탔을래라고 하면은 정말 길어야 10년이거든요. 네. 아, 원금을 다 소모하게 되는 것이.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우는 65세 때 인컴을 받아 쓰시면 네. 사실상 7년이면 원금 다 쓰시는 거예요. 한주 매해마다 14,000불이니까. 그렇죠. 예. 플러스 내가 살아있는 한 인컴은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10만 불만 넣으셔도 1년에 14,000불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7년이면 소모가 될 걸. 이거를 뭐 15년, 20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7년이면은 오. 72세밖에 안 되세요. 오. 한창이잖아요. 그럼요. 요즘에는 뭐. 그리고 네. 이 특징이 이 플랜은 부부가 함께 들어갔잖아요. 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네. 한 분이 살아 있으셔도 개런티로 14,000불 가량이 평생 동안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55세에 10만 불을 넣으셔서 10년 후에 65세에 이거를 타시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60세에 이거를 똑같은 플랜에 넣으신다면 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 만약 60세에 10만 불을 넣으시고 네. 나는 65세 때부터 즉 5년만 기다리고 돈 타고 싶어라고 네. 하시면 1년에 15,500불 즉 내 원금의 15% 이상을 5년 후부터 개런티로 라이프타임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네요. 늦게 가입하셨으니까. 늦게 가입할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받으시는 거고 네.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셔서 받으시는 거니까 늦게 가입을 하시면 또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그만큼 거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짧을 짧아지죠. 거라고 그렇죠. 보험회사 측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어쨌든 그러면 1년에 15,500불 그러니까 1년에 15,500불 해봤자 1,000불 좀 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달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께서 소셜 받는 거를 좀 합하신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게 꼭 10만 불이라는 게 아니라 금액은 더 넣으셔도 상관없는 그럼요. 겁니까? 10만 불 이하여도 되고요. 어허. 10만 불 이상이어도 되고요. 더 많이 받겠네요? 네, 금액 맥시멈은 200만 불까지입니다. 200만 불이 200만 불 넣으시는 손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미소 짓고 있잖아요. 200만 불이면 이거 안 넣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아 인정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00만 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저 궁금한 10만 불 게, 미하나 이상이 가능하다. 예. 그렇죠. 네. 궁금한 게 이제 사실 다들 은퇴 플랜들 많이 요즘에는 정보가 많아서 뭐 IRA나 네네네. 아이바나 아니면은 뭐 401k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좀 뭐 당연히 되나요? 트랜스퍼 가능하세요. 네. 특히나 이제 그 트래디셔널 IRA나 401k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일하는 동안에 세금을 공제받아온 세금을 안 낸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꺼낼 때는 사실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IRA나 401k를 이 종신연금으로 옮기신다면 네. 아무런 세금 이슈 없이 네. 그대로 돈을 옮기실 수 있으세요. 우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옮기실 때는 당연히 세금 이슈가 없는 거고요. 네. 단 내가 그 돈을 찾아 쓸 때는 그 해에 찾아 쓴 만큼의 그 금액은 그 인컴으로 잡히는 카운트가 되는 거군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 뭐 14,000불, 15,500불 이런 것들도 세금이 거기서 잡히나요? 그렇죠. 인컴이니까. 인컴이니까. 그렇죠. 네. 무조건 65세부터 받는 건가요? 55세에 가입해서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이 당연히 있는데. 가입 가능하죠. 아까 55세에 가입을 해서 어허. 타는 시점을 60세부터 타겠다 해도 돼요? 아니면 65세부터 하는 거예요? 60세부터 타시는 거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55세에 넣어서? 65세는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55세 가입하셔가지고 70세 하셔도 되고요. 네. 55세 가입하셔서 61세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때에. 제일 어린 나이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60세요. 60세. 59.5세. 아직 멀었어. 뭘 벌써부터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 열심히 일할 생각해야지.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네. 10만 불이 없어요. 원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금은 당연히 없어진다라기보다 내가 넣어놓은 돈보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나눠서 돌려받는다라고 계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금은 당연히 내가 쓴 만큼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까 뭐 10만 벌로 드셔도 네. 매해 14,000불씩 받으시면 7년이면 다 소모가 되는 금액인데 그렇죠. 네. 일단은 65세에 7년이 지나도 72세밖에 안 되는 건데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요. 그 이후로도 내가 넌 10만 불 이상을 계속해서 또 돈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원금 개념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플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좀 목돈이 좀 있으시다면 예, 여유가 좀 되신다면 또는 목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어놓으셨던 IRA가 있으신 분들. 저 또는- 3천 얼마 있더라고요. IRA. 그럼 너무 훌륭한 고객님이시죠. 나 기분 나빴어 방금. 그렇지 않아요. 네. 상처받았어. 네. 그리고 이제 뭐 401k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401k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 이슈 없이 옮기셔서 미래에 내 은퇴 자금을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1k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든지 조금은 더 안정된 방법으로 내 은퇴 자금을 매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험보다는 커미는 것보다는 안정을 택하시다면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네. 괜찮은데요? 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213-598-0119입니다. 213-598-0119번 유니사님께 직접 연락 주시고요. 은퇴 사실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만 거치해 놓고도 충분히 그 15%를 가져간다는 그럼요. 게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게 그럼요. 너무 큰 메리트예요. 네, 해마다 15%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개런티예요. 그리고 개런티예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 늦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플랜 말고도 나한테 내 상황에 맞게 또 내 목적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플랜이 있거든요. 좀 짧게 답을 해주실 수 있다면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네. 그거를 캐치 못했네요. 네. 만약에 65세 받기로 했는데 네. 65세가 넘어올 때까지 그냥 뭐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를 해서 인컴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이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60세만 받겠다- 넘으시면. 60세만 넘으면 내가 네네. 일하고 인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요. 받는 거면 계속 받으시는 그럼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담당하시는 CPA 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세금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65세부터 받겠다라고 했지만 그때쯤 돼서 내가 좀 더 뒤에 받을게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처음에 이거를 내가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일 젊은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애청자님의 마음들을 좀 시원하게 대변하는 거죠. 유니스 씨께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세일즈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의 히스토리가 원래 보험 언더라이터를 하셨던 분이라 네네네. 케이스 매니저 쪽. 케이스 매니저도 하시고 해서 이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전문가, 그러니까 역시. 전문가분이시니까 네. 봐봐요. 제가 그분입니다. 그만할까요? 네, 연락 주세요. 자제할까요? 좋은 사회자의 눈빛이 네. 저걸 어떻게 와, 저거라뇨. 귀한 고객님한테 광고 주는 저한테 신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럼요. 자, 지금까지 재정보험의 유니스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